여보세요. 김영님 보호자 되시나요? 김영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새벽 3시 27분 갤럭시 화면에 떴다. 사라지는 시계를 멍하니 바라보며 받은 전화였습니다. 제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 귓가에 울리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이 떨려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키를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김포공항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에요. 새벽이라 도로가 텅 비었는데도 1호선 신도리역을 지나는데도 자꾸만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만 해라. 차 안에서 계속 같은 말만 중얼거렸어요. 제 나이 55세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숨은 자꾸 가빠지고 손톱을 손바닥에 파고들게 꽉 쥐어도 이 불안감은 가라앉질 않네요. 우리 이제 막 시작인데, 이제 막 시작이라고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대 앞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30년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만 살았던 여자. 그런 제가 지금은 다른 사람의 연인이 되어 이렇게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다니. 탑승이 시작됩니다. 제주행 대한항공 K1033 탑승하실 고객님들께서는 방송이 나오자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기영 씨, 제발 버텨요.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새벽의 다급한 전화가 우리의 마지막 꿈을 알리는 신호가 될 줄은. 이제 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6시 여의도 63빌딩이 보이는 아파트 베란다에 빨래를 널면서 하루가 시작됐어요. 30년째 같은 풍경이었죠. 남편은 항상 출근 준비에 바빴고 저는 늘 그랬듯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도시락은 뭐예요? 어제 먹다 남은 갈비찜이랑 멸치볶음. 아, 그래요. 아침마다 나누는 대화는 고작 이게 전부였어요. 남편은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다녀올게요라는 인사도 없이 현관문을 나섰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서로 무심해진 게 저녁이면 더 심했어요. 남편은 늘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고 저는 혼자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텅 빈 4인용 식탁에 반찬 몇 가지를 놓고 드라마나 틀어놓고 먹는 저녁. 간혹 딸아이가 보고 싶어 영상통화를 걸어도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이런 대답뿐이었죠. 처음엔 저도 노력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고 주말이면 등산도 가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난 피곤해서 당신이나 가요. 결혼 30년 차였지만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저는 매일 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이었나? 이렇게 서로 무심해져도 되는 걸까? 봄이 시작될 무렵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으면 젊은 부부들이 아이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우리의 젊은 시절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날은 분명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남편이 아침에 급하게 나가면서 휴대폰을 두고 간 걸 발견했죠. 평소 같았으면 회사에 가져다 주었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남편의 갤럭시 폴드를 집어들었어요. 잠금 화면에 카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연재 오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오빠, 오늘도 같이 있고 싶어요. 어제처럼요. 화면을 보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다니. 하지만 이미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 틀렸어요. 딸 생일. 이것도 아니었죠. 마지막으로 남편 생일을 넣어보는데 화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연재 오빠, 이번 주말에는 제주도 가요. 호텔 예약했어요. 기대되지 않아요? 어제 포옹해 주실 때 너무 따뜻했어요. 카카오톡 대화방이 수십 개. 그 중에 우리 공주님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프로필 사진 속 여자는 저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예쁜 여자였습니다. 아,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메시지는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오빠,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오늘 회식 끝나고 봐요. 사랑해요. 창밖에서는 평소처럼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세탁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세상은 그 순간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거짓말이지. 입에서는 같은 말만 반복될 뿐이었어요. 아침에 도시락을 건네며 무심하게 쳐다보던 그 남자가 이렇게 다른 여자에게는 달콤한 말을 하고 있었다니. 떨리는 손으로 우리 부부의 신한카드 앱에 로그인했어요. 평소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곳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롯데호텔 제주 89만 원,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 76만 원, 까르띠에 반지 480만 원, 매달 그것도 한 달에 두세 번씩. 비싼 호텔 영수증이 찍혀 있었어요. 남편이 급한 회의가 있어서 라며 밤늦게 들어오던 날들.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죠. 여보, 이번 달은 경기가 안 좋아서 상여금을 못 받았어. 집에서는 늘 돈이 없다며 제가 백화점 가는 것도 못마땅해 하던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는 500만 원짜리 선물을 사주고 있었네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아이패드를 열었더니 클라우드에 백업된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와 찍은 수백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제주도 바닷가에서, 강릉의 카페에서, 심지어 우리 가족이 단골로 가던 압구정 레스토랑에서도. 사진 속 여자는 저보다 25살이나 어려 보였어요. 톡톡 튀는 미소에 화사한 원피스 차림. 남편은 그 여자 옆에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월 14일, 우리의 100일. 오빠랑 첫 여행. 제주도 너무 예뻐요. 사랑하는 오빠의 생일 축하해요. 사진마다 달린 글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 크리스마스 사진이었죠. 남편이 해외 출장이라며 집에 못 온다고 했던 그날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으니까요. 증거들이 하나둘씩 쌓여갈수록 제 가슴 한편에는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자라나는 것 같았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3일 동안 저는 미친 사람처럼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한 건 신림동의 오피스텔 계약서였어요. 매달 140만 원씩, 그것도 2년 계약. 남편은 그 여자의 집까지 얻어주고 있었던 거죠.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모든 것이 밝혀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만을 위해 살아온 30년. 그 시간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린 이 현실 앞에서 저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4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고 2시간. 저는 모든 증거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정리해두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수백 장의 사진들, 호텔 영수증들, 오피스텔 계약서까지.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죠. 아,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박성희 씨랑 회식했어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희. 그 여자의 이름을 제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듯한 표정이었죠. 무슨 소리야? 그게 누군데? 떨리는 목소리로 시침을 떼는 남편을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는 거짓말하지 마요. 다 알아요. 식탁 위에 놓인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롯데호텔 제주도 2월 14일에 갔죠? 까르띠에 반지는 생일 선물로 사준 거고요. 이건. 신림동 오피스텔도 성희 씨 위해서 얻어준 거 맞아요? 월세가 140만 원이네요. 우리 딸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한숨만 쉬더니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된 사진도 봤어요. 둘이 찍은 사진이 참 예쁘더라고요. 특히 크리스마스에 롯데월드에서 찍은 사진. 당신이 해외 출장이라고 했던 그날 말이에요. 여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은 됐어요.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제야 남편은 더는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하더군요. 그래. 인정할게. 내가 성이랑 만나고 있어. 근데 이제 와서 어쩌라고? 너랑 나랑 벌써 서로 식은 지 오래잖아. 마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 관계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성이는 달라. 날 이해해주고 항상 웃어주고. 그만해요. 왜? 이제 와서 화내봤자 소용없어. 넌 늘 그래. 뭐든 내 맘대로 하게 놔두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만하라고. 제 고함 소리에 남편이 움찔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나가요. 뭐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짐도 챙기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한마디를 했죠. 미안하다. 근데 난 후회 안 해.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다니. 남편이 나간 그날 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천장만 바라보다가 문득 냉장고에 있던 와인을 꺼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사준 거였죠. 한 잔, 두 잔. 어느새 병이 비어갈 때쯤 손이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잡았어요. 제주도. 검색어를 치면서도 제가 뭘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저 이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KTX 부산행, 거기서 배를 타고 아니면 김포공항에서 바로 제주도로. 아, 새벽에 첫 비행기가 있네. 와인 때문이었을까요? 평소에 저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을 했어요. 새벽 6시 20분 제주행 비행기를 예매하고 급하게 캐리어를 챙겼습니다. 서랍을 뒤지다가 우리 부부의 웨딩 앨범이 보였어요. 30년 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찍은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신랑 신부가 있었죠. 순간 목이 메어왔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더는 울지 않을 거야. 새벽 4시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떠난다는 생각에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달까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기대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어요. 기내식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칠 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도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충동적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차라리 죽는 게 낫을까? 도착해서 제주 올레길 7코스를 걷던 그때 제 머릿속은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점심도 거르고 걸었더니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무 아래였어요. 누군가 제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얹어주고 있었죠. 이제 좀 괜찮으세요?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말투였어요. 천천히 눈을 떴더니 서귀포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희영이라고 합니다. 마침 이쪽을 지나가다가 길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병원은 안 가보셔도 되겠어요? 네. 괜찮아요. 잠깐 현기증이 나서 그런가 봐요. 까만 야구 모자에 청청 셔츠 차림.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주름진 눈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조심스레 물병을 건네주더군요.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시는데.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남편도 한 번도 안 해준 말인데 처음 만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제 걱정을 해주는 걸까요? 저기 앞에 제가 아는 식당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같이 가시겠어요? 전복죽이 맛있거든요. 따뜻한 걸 드시면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산포구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소박한 전복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희영 씨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건네더군요. 처음 올레길 걸으시는 것 같은데 혼자 오신 거예요? 따뜻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어요. 서울에서 온 이야기, 무작정 제주도로 온 이야기, 그리고 남편의 배신까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모든 걸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처음 뵙는 분께 이런 이야기를.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희영 씨는 잠시 먼 바다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3년 전에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그때부터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죠. 그 말에 왠지 마음이 찡해졌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 아픔은 어딘가 닮아 있었나 봅니다. 이제 어떡하시려고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일도 올레길 걸으실래요?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 따스한 봄볕이 식당 창가로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희영 씨의 미소가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마지막으로 이 올레길을 걸었어요. 송악산이 보이는 카페에서 희영 씨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잔을 매만지며 3년 전 봄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그때는 몰랐죠.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길을 꼭 걷고 싶어 했던 이유를. 마지막 추억을 만들고 싶었던 거였나 봐요. 창밖으로 제주의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맑은 하늘 아래 부서지는 하얀 파도. 그 풍경을 보며 희영 씨는 아내와의 마지막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난 괜찮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희영 씨의 이야기가 마치 제 이야기처럼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울어서.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매일 울었으니까요.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해 주더라고요. 그날 오후 우리는 서사로름을 걸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이야기도 했죠. 30년 동안 지켜온 결혼 생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던 걸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희영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사랑이란 서로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그저 진실한 사랑을 했을 뿐이에요. 노을이 질 무렵 우리는 카페 바다로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죠. 내일은 가파도에 가보실래요? 이맘때면 청보리가 예쁘거든요. 희영 씨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는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아직 이름도 모르겠네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눴는데 서로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김미연이에요. 미연 씨,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제주의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희영 씨의 미소가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협재 해수욕장 어떠세요? 그날도 희영 씨의 전화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그의 전화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군요. 협재 해수욕장의 백사장은 사람 하나 없이 고요했어요. 4월의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희영 씨가 건네준 따뜻한 유자차 덕분에 마음만은 포근했죠. 저기 보이는 섬이 비양도예요. 썰물 때면 섬까지 걸어갈 수 있다던데. 희영 씨의 설명을 들으며 걷다 보니 문득 제 손이 그의 손과 스쳤어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20살 시절 이후로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미연 씨, 저기 보세요. 무지개가.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에 걸린 무지개를 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희영 씨의 손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희영 씨가 수두리 마을의 한적한 카페로 저를 데려갔어요. 지붕이 없는 테라스에서 우리는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저 별자리가 북두칠성이에요. 아내가 항상 저 별을 보며 소원을 빌곤 했죠.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글쎄요,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희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연 씨,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첫사랑에 빠졌던 20살 그때처럼. 저도 희영 씨와 있으면 편하네요. 카페 테라스의 작은 조명 아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쏟아지는 별들이 우리의 떨리는 마음을 비추고 있었죠. 우리 내일도 만날까요? 네. 꼭 만나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상기돼 있더군요. 50대의 아줌마가 아닌 20살 소녀처럼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이래도 될까요? 함덕 해수욕장의 카페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는 하얀 모래사장이 보였죠. 어제 희영 씨와 함께 걸었던 그 해변. 휴대폰을 열어보니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미연 씨 생각이 나서. 가슴이 또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죠. 난 아직 누군가의 아내인데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딸아이 사진을 꺼내봤어요. 결혼해서 분가한 딸이지만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만 희영 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희영 씨가 들어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평소와 달리 어색한 제 대답에 희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무슨 고민 있으신 것 같은데. 저 희영 씨, 네, 우리 이래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제주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죠. 미연 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희영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아내가 떠난 지 3년.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희영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하지만 미연 씨를 만나고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때가 없나 봐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도 희영 씨가 좋아요. 하지만 전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몸이고.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가요. 미연 씨의 모든 걸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속 혼란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그래요. 이제는 저를 위한 선택을 할 때인지도 모르겠네요. 희영 씨, 네, 잠시만 이대로 있어도 될까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카페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주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희영 씨가 보내준 사진을
다시 열어봤어요. 성산일 출봉을 배경으로 찍은 우리의 모습. 며칠 전까지 눈물로 얼룩졌던 제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공항에 도착하고 전원을 켜니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미연 씨, 잘 가고 계신가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탈 때부터 지금까지 희영 씨는 1시간도 거르지 않고 연락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다른 알림이 떴어요. 부재중 전화 28건, 여보. 부재중 전화 12건, 딸. 현실이 한순간에 차갑게 밀려왔어요. 제주도에서의 일주일. 마치 꿈만 같았던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서울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실감됐죠. 여보세요? 결국 남편의 전화를 받았어요. 도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집에도 안 들어오고 딸애도 걱정하고 있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곧 도착할 거예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저녁에 시간 내주세요. 무슨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용산역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연 씨, 제가 이번 주말에 서울 갈 일이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실까요? 심장이 또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용산역에 도착하자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남편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제주도에 다녀온 그날 밤이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남편은 눈물을 보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죠. 성이랑은 완전히 끝냈어.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미쳤었던 것 같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사과를 기다렸던 게 얼마나 오래였나요? 하지만 지금은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오피스텔 계약도 해지했고 성희한테 연락도 끊었어. 당신이 없는 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30년을 함께 산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우리 딸도 엄마 걱정하고 있잖아.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받겠어.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희영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딸아이 얼굴이 겹쳐졌죠. 시간을 주세요. 결국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미연 씨. 희영 씨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말에 제가 서울로 갈게요. 미연 씨가 보고 싶어서요.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의 사과가 있은 지 이틀이 지났을 때였죠. 혹시 다시 제주도로 내려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여기 게스트하우스를 구할까 해요. 카페도 하나 차릴 생각이고요. 휴대폰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희영 씨의 말은 계속됐죠. 미연 씨와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 30년 동안 봐왔던 이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서두르는 걸까요? 희영 씨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도피일까? 하지만 곧 제주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협재 해변의 일몰, 카페에서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희영 씨와 함께일 때의 그 따뜻한 감정. 희영 씨, 네, 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다릴게요. 미연 씨가 결심하실 때까지. 전화를 끊고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55. 이제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까? 한밤중에 걸려온 제주대학병원의 전화. 그 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김희영님 보호자 되시나요? 최근 통화 내역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김희영님이 오늘 오후부터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셨는데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겨우 일주일 전 서울에서 통화할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김포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자꾸만 희영 씨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미연 씨, 오늘따라 유난히 보고 싶네요. 우리 곧 만나요. 기사님, 좀 더 빨리 가주세요. 김포공항에서 제주까지 가는 1시간이 마치 1년처럼 느껴졌죠. 제발 무사하기만 해라.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같은 기도를 반복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바다와 구름이 마치 제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죠. 금방 갈게요. 희영 씨, 조금만 기다려요. 제주대학교 병원 503호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간암 말기입니다. 이미 뼈로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고요.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는 희영 씨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실 작년 겨울부터 알고 계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작년 겨울. 그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희영 씨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미안해요. 미연 씨. 말하기 힘든 듯 숨을 고르더니 희영 씨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연 씨를 알게 되면서 제 마지막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미연 씨가 떠나실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남은 시간만이라도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희영 씨의 마른 손이 제 뺨에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 차가운 손길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미연 씨 덕분에. 말을 잇지 못하고 희영 씨가 기침을 했어요. 산소 마스크 속으로 힘겨운 숨소리가 들렸죠. 미연 씨, 우리 게스트하우스는 못 차리게 됐네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희영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미연 씨. 창밖으로 제주의 늦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우리의 꿈은 이렇게 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혼하고 싶어요. 서울집으로 걸려온 제 전화의 남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병실 창가에 서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의 사과도 우리 가족을 지키자는 말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며칠 전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순간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사람이 시간이 얼마 없대요. 말기암이래요. 그래서 남은 시간 그 사람 곁을 지키고 싶어요. 미쳤어. 그게 말이 돼? 당신이 뭔데? 맞아요. 제가 미친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55세 처음으로 제 선택을 하고 싶어요. 병실 안을 돌아보니 산소 마스크 속에서 잠든 희영 씨가 보였어요. 그의 여윈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의 아내로 살았어요. 이제는 김미연으로 살고 싶어요. 늦었지만 저를 선택하고 싶어요. 딸애한테는 뭐라고 할 건데? 지수한테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제 다 큰 애잖아요. 이해해 줄 거예요. 전화를 끊고 희영 씨 곁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마른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있을게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오늘은 올레길에 가고 싶어요.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희영 씨의 소원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휠체어에 그를 태우고 올레길로 향하던 그 새벽이 아직도 선명해요. 여기서 미연 씨를 처음 봤잖아요. 희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생기가 돌았어요. 우리는 해 뜨는 걸 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죠.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볼까요? 버킷리스트요? 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쪽지에 하나둘 적어 내려갔어요. 함께 우도 가기, 성산포구에서 전복죽 먹기기,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일몰 보기, 서귀포 올레시장 구경하기.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영 씨의 상태는 나빠졌어요. 어제까지 가능했던 것들이 오늘은 불가능해졌고 웃음 짓는 것조차 힘겨워 하셨죠. 미연 씨, 미안해요. 약속한 것들을 다.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밤마다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왜 이제야 만난 걸까?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이제 정말 힘들어요. 5월의 마지막 새벽이었어요. 창밖으로 제주가 보이는 503호실에서 희영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연 씨, 고마워요. 산소 마스크 안으로 희영 씨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제 손을 잡은 그의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말씀하시면 힘드실 텐데. 아니에요. 꼭 하고 싶은 말이. 희영 씨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희영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랑해요. 미연 씨, 우리 다음 생에는 더 일찍 만나요. 그리고 새벽 4시 17분, 희영 씨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심전도의 단조로운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그저 그의 손을 잡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희영 씨, 간호사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소리도, 의사가 사망 시간을 선언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희영 씨의 차가워진 손을 잡은 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햇살 좋은 몰래길에서의 첫 만남, 협재 해변의 무지개, 성산일 출봉의 일출,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적던 순간까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빈 병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똥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 희영 씨가 그렇게 좋아하던 제주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날도 503호실의 창가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희영 씨는 힘겹게 손을 뻗어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이건 제 집 등기부등본이에요. 미연 씨, 앞으로 승계하는 거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미 다 준비해뒀어요. 공증도 마쳤고 동생도 알고 있어요. 월평동의 목조주택. 3년 전 희영 씨가 아내와 함께 살던 곳이었죠. 한 번 데려가 주겠다던 그 집. 결국 함께 가보지는 못했지만 희영 씨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미연 씨가 이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창가에서 보는 한라산이 참 예뻐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희영 씨의 마지막 선물. 한 달 뒤 처음으로 그 집을 찾았습니다. 파란 대문을 열자 희영 씨가 말했던 대로 한라산이 보였어요. 창가에는 아직도 그가 기르던 호접란이 피어 있었고, 이제는 매일 아침 이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울에서의 짐도 조금씩 정리해 내려왔어요. 남편과는 원만하게 이혼했고, 딸아이도 가끔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죠. 엄마, 이제 좀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비록 짧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준 희영 씨에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가끔 월평동의 새벽을 깨우는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그날처럼 희영 씨의 마지막 순간에 알린 그 전화처럼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한라산을 바라봅니다. 희영 씨가 그토록 좋아했던 이 풍경. 이제는 저희 일상이 되었네요. 여보세요? 최미연님 맞으시죠? 얼마 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희영 씨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을 병실 서랍에서 발견했다며. 그 사람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희영 씨의 마지막 일기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사랑에는 때가 없다던 그의 말이 맞았나 봅니다. 황혼에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2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봄이었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인생이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행이란 걸. 그래서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